호주 시드니의 한 유명 동물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게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철창을 부수고 탈출해 유모차를 끌고 가던 가족을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손발이 마비된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수백 명의 관람객들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홀로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진돗개 무진이었습니다. 사자보다 5배나 작은 몸집으로 백수의 왕 앞에 당당히 서서 불꽃 튀는 눈빛으로 맞서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작은 진돗개가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호주 시드니 동물원에서 사육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도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죠. 따뜻한 햇살 아래 관람객들이 여유롭게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 하나도 제 옆에서 기린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무진이가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무진이는 제가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평소에는 정말 차분하고 온순한 녀석이에요. 털색은 연한 황토색이고 귀는 항상 쫑긋 세워져 있죠. 눈은 검고 또렷해서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하나의 손을 잡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자 우리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자드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컷 사자가 당당하게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이미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젊은 아빠는 유모차를 끌며 아내와 함께 허둥지둥 대피하고 있었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사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마취총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자드는 갈기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야생의 왕다운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죠. 사자의 근육질 몸매와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무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사자 쪽을 빤히 바라봤어요. 무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무진이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죠. 바로 해병대 시절 훈련받던 군견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보이던 그 집중된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저와 무진이의 인연은 정말 깊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해병대 군견 조련사로 복무했어요. 그때부터 개들과 함께 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각종 훈련을 통해 개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저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진이는 그때 저희가 키우기 시작한 진돗개였어요.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정말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녀석이었죠. 아내도 무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후에는 무진이가 마치 하나의 든든한 형처럼 돌봐주기도 했어요. 밤에 하나가 울면 무진이가 먼저 깨서 저희를 깨우곤 했죠. 하나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무진이가 옆에서 지켜주며 넘어지지 않게 도와줬습니다. 무진이는 평소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은 펜션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무진이가 조용히 제게 알려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나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무진이가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줬어요. 제가 울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호주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하나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무진이도 당연히 함께 데려왔어요. 이민 절차가 무척 복잡했지만 무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검역 과정도 까다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에 정착한 후 동물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죠. 무진이도 함께 데려가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이는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침착하고 공격적이지 않아서 동물원 직원들도 점차 무진이를 받아들였죠.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 무진이는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진이를 반겨준 건 아니었어요. 동물원 내 일부 직원들은 무진이를 그저 평범한 애완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수의사 브라이언은 무진이를 볼 때마다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 브라이언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여기엔 마스티프나 저먼 셰퍼드 같은 대형견이 어울린다고 말하더군요. 무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람객들 중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개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형견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아이는 무진이를 보고 귀엽긴 한데 생각보다 작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였거든요. 서구권에서는 주로 레브라도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견종들이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무진이의 중간 크기와 조용한 성격을 보고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슬퍼하는 게 보였어요. 무진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는 그런 마음을 혼자 사귀며 참고 있었습니다. 가끔 무진이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무진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훌륭한 개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과 크기만 보고 판단했어요.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동물원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출신 직원들도 무진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독일 출신 사육사는 자기 나라 셰퍼드가 최고라며 무진이를 깔보기도 했죠. 프랑스에서 온 직원은 무진이가 너무 조용해서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진이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도 무진이의 진가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진이는 단순히 예쁘고 귀여운 개가 아니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개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물원 순찰을 돌면서 무진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무진이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무진이의 진가가 처음 드러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침팬지 우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루코라는 침팬지가 사육사의 실수로 우리 문이 열린 틈을 타서 탈출한 거죠. 침팬지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동물입니다. 힘도 세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거든요. 성인 남성보다 몇 배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루코는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우리 밖에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관람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침팬지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흥분해서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취총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동물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그때 무진이가 조용히 침팬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무진이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죠. 무진이는 루코 앞에 당당하게 앉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침팬지가 화를 내면 무진이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루코가 무진이를 보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침팬지는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루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이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코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결국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원숭이들도 따라서 차분해졌죠. 무진이는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바라보기만 했는데 침팬지들이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육사들이 재빨리 우리 문을 잠갔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자 무진이가 저에게 돌아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CCTV를 본 동물원장과 직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무진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자드가 우리에서 나온 상황은 침팬지 사건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한번 화가 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맹수입니다. 체중만 해도 200kg이 넘는 거대한 육식 동물이었거든요. 발톱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자드는 점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비명소리와 도망치는 모습이 사자의 사냥 본능을 자극했죠. 특히 유모차를 끌고 급히 대피하려는 젊은 부부가족을 보더니 그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엄마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유모차를 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죠. 경비원이 마취총을 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맞으면 오히려 사자를 더 화나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맞을 위험도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키우던 경비견들도 사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개들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평소에는 용맹하던 독일 셰퍼드도 사자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아자드가 유모차를 향해 달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만약 사자가 그 가족을 공격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그때 무진이가 갑자기 제 손에서 줄을 빼내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무진이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진이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무진이는 사자와 유모차 사이 정확히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자드 바로 앞에 서서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사자와 진돗개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크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사자는 무진이보다 몇 배나 컸거든요. 저는 다리가 떨렸지만 무진이를 믿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 무진이는 제 말을 알아듣고 꼿꼿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자드가 무진이를 보더니 엄청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자의 포효는 정말 무서웠죠. 가슴 깊숙이 울리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멀리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무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자세를 유지했죠. 무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자가 앞발을 들어 올려 무진이를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거대한 발톱이 무진이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 무진이가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무진이의 움직임은 정말 날렵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아자드는 다시 무진이를 공격하려 했지만 무진이는 계속 피하면서 사자 주변을 돌기 시작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사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체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이었죠. 정말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무진이는 절대 사자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무진이의 전략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점점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무진이는 절대 사자에게 덤비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사자의 관심을 끌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재빨리 피하기를 반복했죠. 마치 사자를 놀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무진이의 의도를 서서히 알 수 있었어요. 사자를 원래 우리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금씩 사자가 우리 입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무진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한 것처럼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몇 분 후 아자드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무진이를 쫓아다니느라 체력이 고갈된 거였죠. 거대한 몸집의 사자에게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부담이 되었어요. 그때 무진이가 우리 입구 쪽으로 마지막 움직임을 보였어요. 사자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유도한 거였습니다. 사육사들이 재빨리 우리 문을 닫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아자드가 다시 우리 안에 갇혔습니다. 동물원 전체가 조용해졌죠. 무진이는 천천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브라이언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적에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무진이를 무시하던 브라이언의 완전히 달라진 반응이었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보였습니다. 엘렌 원장도 다가와서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봤다며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원장의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어요. 무진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나가 무진이에게 달려와서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무진아,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속삭이더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무진이도 하나를 핥아주며 다정하게 반응했어요. 주변에 있던 외국인 관람객들도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게가 모든 사람을 구했다며 한국에서 온 개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다고 감탄하더군요. 아까까지 무진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한 할아버지는 무진이를 쓰다듬으며 60년 동안 개를 길러봤지만 이런 개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개라고 인정하시더군요. 무진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길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동물원 직원들도 모두 무진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진이를 진정한 영웅처럼 대했어요. 무진이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살짝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출신 사육사도 와서 무진이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무진이를 잘못 봤다면서 정말 대단한 개라고 인정하더군요. 프랑스 직원도 무진이의 침착함이 놀랍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무진이의 진가를 알아줬거든요. 무진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특별한 개였어요. 무진이가 보여준 건 힘이 아닌 지혜였고 크기가 아닌 용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원에서 무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직원이 무진이를 존경하게 되었죠. 무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무진이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한국개가 동물원 사자 사고 막아라는 큰 제목으로 일면 기사가 실렸어요. 무진이가 의젓하게 앉아있는 사진도 함께 나왔죠.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방송 세계 채널에서도 무진이를 집중 취재했어요. 기자들이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죠. 무진이는 어떤 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저 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자 조국의 자존심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교민사회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교민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무진이를 표창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무진이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개가 해외에서 이런 영예를 얻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시드니 동물원에서는 무진이를 공식 명예 마스코트로 임명했습니다. 무진이 대형 사진이 동물원 정문 입구에 걸렸어요. 수호견 무진이라는 멋진 이름표와 함께 말이에요. 이제 관람객들이 무진이 사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특히 더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어갔어요. 브라이언은 저에게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무진이를 제대로 몰라봤다면서 정말 훌륭한 개라고 인정했죠. 이제는 무진이를 볼 때마다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는 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무진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더군요. 하나가 자랑스럽게 무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선생님들도 무진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진돗개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세요. 무진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어요. 아침마다 저와 함께 동물원을 순찰하고 하나와 놀아주죠. 다만 사람들이 무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무진이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 수도 늘어났어요. 무진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무진이는 한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진이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무진이처럼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남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무진이는 저희에게 그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무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였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진이가 그걸 증명해 줬거든요. 작고 조용해 보여도 가슴속에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진돗개의 진짜 모습 말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